제가 예전에 역사학과 다니면서 저는 각 시대별 정치 형태 이런 거 다 분석해보고 했어요. 철학적 분석이나 역사적 분석 저는 둘 다 재밌어 하니까. 역사학과 다니다 철학과 가잖아요. 철학과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말 걸기가 무서워요. 어떤 새로운 우주관을 듣게 돼요. 이 사람한테 말을 걸. 근데 어떤 증거는 없어요.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부를 사학과 나왔잖아요. 대학원 철학과 갔을 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학부를 사학과 나와서 그런지 대학원 가서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건 너무 역사학과적 관점인데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즉 역사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냥 사람 사는 얘기가 그래서 그 당시 정약용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적이지 못하다고. 철학적인 거는 그 사람의 이 사유의 세계에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 세상과 뭔가 분리된 그 사람의 무슨 사유 구조와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게 분리돼서 돌아가나요? 예,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이 사유가 말이 아닌 소리죠.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볼 수 있었잖아요. 재밌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역사학과 나온 사람들은요, 상당히 중도적이에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보려고 항상 합니다. 역사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증거 없는 얘기는 잘 안 하게 돼요. 그런 건 제가 역사학과에서 배운 거예요. 철학은 그런 거 없어요. 증거 있건 없건 내 논리만 맞으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과 나와서 아마 증거 타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사학과 논문을 만약에 쓰잖아요. 역사학 논문 쓸 때 여러분 증거 없는 거 들고 가면요, 한 학기 더 하셔야 돼요. 이 주장의 근거가 뭐야? 자료 대 없습니다. 그러면 논문이 그대로 그냥 통과가 안 되죠. 철학에서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증거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 말이 논리적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공부입니다.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은 이 두 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시공을 딱 떠나서 얘기하는 철학과 철저히 시공 속에서의 법칙을 찾는 역사랑 이건 과학과 철학만큼 되게 역사와 철학은 그걸 딱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두 개의 어떤 한 극점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걸 두 개를 충돌해 봄으로써 되게 얻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나 이런 거 다 분석해 보면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할 말이 없겠으며 민주주의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어설픈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연구해서 우리는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끝없이 연구해야 돼요. 뭐가 더 이 사람을 더 살맛나게 하는 정치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도 끝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딱 고정돼 있어요. 민주주의 끝.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지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세대는 당연히 누렸던 그냥 나에게 주어졌던 삶의 그냥 그 틀이지 이걸 벗어난다는 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원래 이 정치 시스템 중에서도 아주 이 하급이에요. 뭐냐면 절대 최선의 대통령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5년마다 갈아치우죠. 어떤 훌륭한 정치인도 역사적으로 5년 안에 어떤 이업을 못 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딱 5년 안에 자기 거 챙겨서 떠날 그런 전문가들만 계속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5년마다 계속 맡기는 거랑 같아요. 사실은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이걸 악의적으로 또 이렇게 무슨 개헌 얘기 나온다고 해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기 또 무슨 개헌 얘기인가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정치인들이 개헌 논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고 제 얘기는 민주주의 자체가 최악만 면하자는 제도예요. 즉 뭐냐. 아무리 악한 놈이 올라와도 5년이면 멈출 거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입니다. 절대 여기선 세종대왕이 못 나와요. 세종대왕도 5년 해가지고 세종대왕 못 돼요. 이해되시죠? 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또 무슨 장기 집권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누굴 믿고 독재 우리가 경험도 있는데 18년씩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맡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스템마저도 되게 불완전한 시스템이고
최악만 면하자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 의회민주주의가 문제가 국회의원을 뽑아놨을 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요. 결국 국민이 예전 왕정 때 착취당하는 것보다 얼마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왕정 때는 세종대왕이라도 나오죠. 절대 민주주의엔 못 나옵니다. 5년 해가지고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힘이 생기기 힘들죠. 이러려면 결국 민주주의가 만약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도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제가 주장하는 양심 운동이에요. 국민들이 양심으로 깨어나면요. 그래도 계속해서 양심적인 리더를 뽑고 그래도 자명한 거는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를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지금 이런 노력이 없이 시스템만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이러면 이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국의 선문이 100년도 더 됐죠. 서양에 딱 가보니까 의회 민주주의 한다고 가봤더니 중국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배우려고 갔는데 선문이 딱 보고 그 당시 이미 무슨 비판이 나오냐면 돼지 의원들이라고 불렀어요. 맨 저만 먹고 처먹고 국민들 착취하고 국민들 의사는 대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돼지 의원들만 가득 차 있는 서양식 의회 민주주의는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삼민주의를 주장합니다.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주장해요. 그것도 이제 무슨 한계는 있겠지만 막 이렇게 실험해보고 한 게 아니니까 정밀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더 고안을 해요. 저런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선문이 그 삼민주의 쓰기 전에 이미 서양 가서 1900년대 초에 가서 보고 느낀 게 한 100년 전 되겠네요. 보고 느낀 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우리는 지금 100년, 그거를 끝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서양은요, 자기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만들었죠. 그럼 자기대로 나름대로 쓰는 노하우라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거기다 다 빨대만 꽂은 거예요. 이 제도에서 내가 이득 볼 거 뭔가 이것만 연구해서 빨대를 꽂았지 한 번도 이게 진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최선의 시스템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다 빨대 꽂아서 자기도 이득만 취하.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라고 정의돼 있는데 이름은 그런데요. 우리가 명실부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은요. 국회의원이란 이름은요. 대통령이란 이름은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실질이 그러냐는 거죠. 명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우죠. 명실이 부합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름만 민주주의지 내면에서는요. 왕정보다 못할 수도 있죠. 최근엔 신정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정확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민주시민이고 그러니까 야만적인 문화를 누리는 다른 후진국들보다 낫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을 게 없죠. 55, 100보죠. 월등히 나아지는 진짜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그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는 시스템 만들려면요.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런 연구 조금만 하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또 뭐 빨갱이네 뭐네 온갖 이름 붙여서 또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네.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데요. 이런 연구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런 정확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듣고 민주시민이 이런 시스템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눈이 가려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정말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눈이 가려져서 그 남의 말 듣고 휘둘려서 저렇게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지금 현재 민주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왕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지금 유비고요. 대통령은 제갈량이에요. 너가 다스려봐 라고 맡긴 거지 경영권을. 주권은 여러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왕이라면 되게 이 눈이 가려진 왕인 거죠. 정치인들 말만 듣고 계속 도장 주고 계시고 이번에 뭐 한답니까? 한답니다. 빨리 찍으세요. 그럼 빨리 찍고 여기저기서 패 갈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와서 아쉬울 때 많아서 왕한테 자기 편 들어주라고 또 하소연하면 찍어주면 좀 힘 실어주면 또 내 뜻 좀 구현하라고 국민들이 찍어주면요. 힘 주잖아요. 그럼 또 딱 자기들 이득 취하는 데만 딱 골몰합니다. 계속 뜯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권이 이런 식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민주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고객님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계속 감시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서비스 업체, 우리 업체에 맡기라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지.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낸 돈으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인데 여러분한테 끝없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온갖 여러분한테는 거의 치욕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조선 말이 그랬어요. 조선 말이. 나라 망할 때나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통탄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배운 그 입장에서 조선 말에 하는 짓이 양반, 노비, 상놈, 노비 다 나눠놓고 노비들 착취해서 이 부를 취하잖아요. 이 국민들이나 상놈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그 일반 평민들이나 노비들 부를 착취해 가잖아요. 양반이 항변도 못해요. 자기들 권리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잘못된 나라 말아먹을 정치고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그때는 군주정이라 그랬다, 뭐 봉건제라 그랬다 막 떠들거든요. 지금 민주제니까 나아졌다 그런데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때도 동양 유교 철학에서는요,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봐라 해서 지금식 민주 개념도 있었어요.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이 지지해야만 하늘이 지지한 거고 그래야만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민주 개념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가 없었죠? 국민이 이 왕한테 어떻게 하소연하고 어떻게 정치가 잘못 돌아갈 때 양반들이 수탈해 갈 때 어떻게 항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더 선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조선 말의 그 백성들보다 아주 월등히 낫냐 이거죠. 분명히 더 낫습니다만 월등히 낫냐 다 착취해 가는데 말도 못하고 아니 말을 해도 전혀 들어주질 않아요. 지금 국민들 되게 좀 그 좌절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항변을 해도 권력자들은 절대 우리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들 이익을 끝없이 추구해 간다는.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저항을 해도 결국 걔네들은 다 하더라. 지들 하고 싶은 거. 상당히 지쳐 계신 상태예요. 그 꼴을 계속 보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 꼴을 보다 포기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놀랐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 너무 후지다. 왜냐? 국민들이 착취당하면서 항변할 그런 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학운동인, 농민운동인이 하면서 그 힘이 이제 여러 가지 밀란의 형태로 폭발합니다. 하다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 사회 분위기가 좀 무기력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그 마지막에 무기력의 극치에서는 결국 폭력적인 이런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조선에서 좀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권력자들 하는 짓 똑같아요. 그때 마구잡이로 막 다 잡아가고 착취하고 자기를 이득되는 거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 집이 하나 그냥 날아가도 내 부가 는다 그러면 양반들이 그냥 서슴없이 한 거예요, 계속. 그럼 그 제일 위에서 왕이 제일 빨아먹고 있고. 그 왕.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명성황후 뮤지컬 만들고 그러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양반, 이 명성황후 때 제일 말아먹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치, 그 양반은요, 그 정도 힘이 없습니다. 끌려다녀요. 둘이 어마어마한 사치, 향락. 자기 병 고쳐주면요, 국가 예산의 뭐 몇 분의 1을 그냥 줘버려요. 외국인 선교사들한테. 명성황후가 그랬어요. 다 줘. 국민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있고 죽어가는데 이 위에서는요, 돈 잔치라고 사치에 사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놀랄 정도 사치했었어요. 우리나라 왕과 왕비가. 황제와 황후 나중에는 그렇게 됐죠. 이분들이. 그래서 특히나 명성황후는 이 나라 말아먹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역사책을 보다가 현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소시오패스들만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세종대왕 드라마 하면 잘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야 재미있지. 근데 보통 악녀들 있죠. 다시 재평가하자.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200년 뒤에 드라마 최순실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녀는 천하를 장악했는가? 이러죠. 어떻게 그녀는 천하를 그렇게 불황무식으로 어떻게 천하를 장악했는가? 이런 거 재밌어요.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대 최고 미녀 배우가 주연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러고 산다니까요, 지금. 지금 드라마들 보면 역사책에 내놓으라는 소시오패스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양반들이에요. 그런 양반들을 또 기려서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튼 놀래요, 이런. 정말 잘 그래도 견디신다, 다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 군자의 삶은 왜 재미가 없을까? 좀 그 맛을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들이 그 맛을 알면 되게 재밌게 그릴 텐데 인간의 에고를 당장 충족시키기엔 소시오패스의 삶이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부르짖어도 사회에 나가면 현실에 나가면 또 소시오패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막 여기선 최순실 어쩌고 욕하다가도 최순실이 또 친한 척하면 여기 또 바로 악수라도 하자 그러면 또 바로 허리 굽히고 와 이제 내 삶은 이제 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게 우리 중생입니다. 뭐 저부터 그런 마음이 조금씩 다 있잖아요. 기회가 안 와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기회가 안 왔는데 왜 고영태인지 뭐 이런 애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갔는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은 항상 야당 입장은요,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은 정당합니다. 왜냐? 정당해야 남들이 호응해 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요, 정당하게 양심 성찰을요, 욕심에 의한 양심 성찰이지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도 페북에 글 하나 쓸 땐 고심해서 제일 트위터에 올리실 때 제일 자명한 글 올립니다. 욕먹기 싫으니까. 밑에 악플 달리면 싫잖아요. 악플 안 달리게 다는 그게 제일 자명한 걸 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을 이게 선동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본능이 또 있어요. 거짓말 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막상 딱 그러면 그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권력 잡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야 내가 하고 싶던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부러웠던 그거 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요. 그 양반들도 똑같이 놀았어요. 그 전에 자기들이 비판했던 여당 놀듯이 놀았다고요. 이제 와서 다시 야당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다 성인군자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요, 정말 정권 잡았을 때 잘하셨으면 지금 왜 믿고 주지, 왜 고민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그 지지율이 그렇게 확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근본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야당 망해버려라 이러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당이 보살과 군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겁니다. 이건 야당이면 사실은 어디서든 군자 보살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특히나 야당이 지금 정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저분들 힘 잡으면 어떻게 또 편할지.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요즘부터 연구하셔야지.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늘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국민들 착취당하고 있어요. 불려가서 선거날 그것만 찍어주지, 도장만 찍어주지, 그 다음 여러분이 뭔가 지금 계약할 때만 되게 고개 숙이고 서비스 업체 직원들이 와서 찍고 났더니 바로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도장만 찍고 나면 가불이 바뀌어요. 찍기 전에는 저쪽이 이거 갑이고 을이었는데 찍고 나면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갑이 되고 을이 되죠. 바로 갑질을 당해요.
그럼 또 기다릴 거예요. 5년 뒤에 보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에 지금 언제 제대로 우리가 대접받는 국민이 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 맛볼 거냐는 거죠. 왕정 때도 이 누렸다는 그 태평성대라는 걸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만들고 난 뒤에 언제나 누리냐는 거죠. 사실 못 누리셨잖아요. 지금 하도 험한 분들 당하니까 노무현 정부 그리워하시지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욕 많이 하셨잖아요, 다들. 그때 막 대통령 욕이 그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 욕하는데 누구라도 뒤질세를 하고 다 열심히 하시다가 아이고 그때가 그냥 전 양반이었네 하게 된 거지. 사실 그때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주 더 험한 분들 보니까 이게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국민 대접 받는 그런 정치 제도를요. 아주 이상적인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름을 쓰지 말든가요. 그럼 다른 이름을 쓰든가. 민주란 말을 하지 말든가. 민주라고 해놓고 착취해가는 그런 거 그 짓은 하지 말자 이거죠. 명실만 부합하게 하자.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눈치 좀 보는 정치인들 고용해보자 이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돈 내는 사람 눈치 보고 보는 고객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 고용하자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자본주의 논리랑도 맞지 않잖아요. 왜 돈은 내면서 여러분이 착취당하시냐는 거죠. 서비스가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데 말도 못하고 그것도 말도 못하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만을 제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감히 지금 계약 다 끝났는데 불만을 제기해? 빨갱이야. 좀 뭐가 이상하죠. 민주제도라며 아니 왕이라면요. 여러분 왕정 때도 더 나아요. 왕정은요. 왕이 지금 국민을 대표한다고 치죠. 그때는 군주시대니까. 군주가 송시열 불러다 권력 주죠. 그러면 군주가 또 지켜보다가요. 너무 거만해지면요. 또 미수, 노론 당수, 또 남인 당수 불러다 줍니다. 정권을. 국민이 이게 우린 지금 투표로 하잖아요. 그땐 더 쉬워요. 임금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왕들은요. 끝없이 당파를 견제해가요. 어느 한 정당이 독주하지 못하게. 독주하는 순간 이 정당은 꼭 썩어가니까. 왕도 무시하니까 왕 입장에서는요. 끝없이 다시 균형.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화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이쪽 줬다 이쪽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저쪽 다 밀어내죠. 자기 그 자리 다 바꾸죠. 그러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화가 왜 계속 일어나느냐? 군주 입장에서는 끝없이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당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요. 이 당 줬다가 또 바로 국민을 무시하듯이 왕을 무시하면 다시 이쪽에 주고. 그러면 국민이 끝없이 깨어서 이렇게 지금 이 정당 간을요. 민주시대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군주하지 마 우리 민주하고 뺏어왔으면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황제 자리에 민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 경영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깨어 계셔야 돼요. 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끝없이 여러분은 심판하시고 정확히 단죄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면 쉬워도 국민이 합의해서 하려면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개미주들처럼 이렇게 국민이 아주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의견을 하나로 못 내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해도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합되려면 제가 국민을 어떻게 한 사람처럼 만듭니까? 다른 수가 없죠. 욕심이 다 천차인데 양심밖에 없어요. 양심 안에서만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불합리한 일 보니까 온 국민이 한 목소리 내잖아요. 모든 언론지도 한 목소리 내잖아요. 그 와중에 또 자기 소리 넣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대세에서 한 목소리 되는 체험도 해보셨죠, 이번에. 이번에 희유한 체험 아닙니까? 진보지 보수지가 한 목소리로 서로를 인용해가면서 기사를 쓰는 이런 것도 재밌는 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명하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한 목소리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 낼 수도, 진보 보수 떠나서 한 목소리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국민 무서운 줄 알 겁니다. 억지로 하나로 만들면 그건 독재고요. 양심.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원래.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앞서서 자명한 얘기를 계속 해주면 국민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정치인, 그러라고 뽑아놓은 정치인이니까 돈 주고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우리를 잘 리드해봐라. 근데 자명한 걸로만 리드하면 국민들이 합심이 금방금방 되겠죠. 정치인들이 돈 먹고 다 이 먹튀들이라 다 자기 소리만 내니까, 욕심의 소리만 내니까 국민들이 돈은 계속 갖다 바치는데 제대로 된 의견을 못 듣는 거죠.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못 모으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꼼수를 부려서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분열시키를. 자꾸 국민들 간에 싸우게 해요. 왜? 그래야 정치인들은 해먹기 좋거든요. 정치인들 볼 틈이 없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남혐, 여혐, 뭐 빨갱이니 뭐니 서로 이념 논쟁이니 색깔, 지역 감정이니 자꾸 싸우고 있으면 좋겠죠. 거기에 좋은 게 이제 연예인들 한 번씩 연예인들 사건을 계속 찌라시 같은 거 터뜨려서 국민들이 정치인을 못 보게 만듭니다. 제가 만약에 욕심 노트를 쓴다면 저는 칼같이 오늘 하루 뭐라도 하나 국민들을 더 뒤통수 칠 수 있는데 못 친 거 없나 하고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들이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국민들이 끝없이 정신없이 말초적인 데 빠져서 소모적인 어떤 싸움을 하고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뭘 하겠어요? 자기 자녀들 특혜 줄 거 어떻게 하면 국민들하고 자기랑 양반 상놈 나누듯이 딱 바리케이트를 쳐서 건너오지 못하게. 왜냐? 인간은요, 자기 자손한테까지 내가 누리는 걸 물려주고 싶은 존재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지금 내가 권력 잡았을 때 튼튼하게 내 자손만대로 영화를 누리게 해놓고 싶은 게 인간의 중생심이죠. 그게 극대화된 소시오패스들은 당연하겠죠. 그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책마다 그게 나와요. 시대마다 그렇게 했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해왔어요. 대한민국 지금 출범한 지 지금 한 5, 60년 됐는데 그 짓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요, 나라만 바꾸고 이게 자꾸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름들만 바뀌지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짓을 계속. 그런 캐릭터 등장해서 딱 꼭 그런 짓 하고 그런 짓 하고 해서 꼭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걸 그냥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한결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책 한번 몰아서 봐보세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누구 신하가 왕, 누구 배신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어느 시대나 다 있거든요. 이게 사회 지도부들이 이제 국민들하고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착취하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 다 그렇게 망했어요. 전 세계 나라가 다 그러다 망했어요. 로마도 그러다 망했어요. 다 그러다. 로마도 더 이상 생산을 해도 뺏기는 게 더 많다 할 때 생산자들이 생산을 포기하면서 망해갑니다. 식민지가 다 이제 붕괴되고. 그런데 그 전에 로마는요, 정말 현명하게 잘했어요. 양심적으로 통치를 하니까 식민지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도 경영이 됐어요. 근데 언제 망했냐? 지도부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진취적인 힘이 없어지고 자기를 이렇게 단련하는 게 사라지니까 지도부들이 향락만 누리기 시작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살아오다가 한국인들도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자식 때는 누리기만 하면 되죠. 또 부모님들이 길을 잘 닦아놔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는 이 지도부들이 등장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지금 금수저 이런 게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누리기만 하더라는 거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고생을 다 해도 어차피 진입이 안 돼요. 노는 애 못 따라가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생을 포기하고요.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죽을 바에 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예전에 다 그럴 때 밀란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판, 사람이 언제 밀란을 일으키겠어요? 아니,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죽을 짓을 해요? 감히 조선시대 때 그거면 반란인데 잡히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데 언제 합니까? 어차피 죽게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어차피 나한테 미래가 없다. 그런데 반란이라도 해보면 혹시 모른다는 거죠. 성공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 정도 몰렸을 때 하는 겁니다. 자살도 자명할 때 하시죠.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생각해봐요. 자살 언제 하겠어요? 제일 자명할 때. 더 사는 데서 오는 고통이 지금 죽는 것보다 더 클 때는 그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심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냐. 자살을 막고 싶으면 끝없이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 목만 챙기기 시작하고 자기 자식 목까지 챙기기 시작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박탈감 속에서 희망을 잃게 되면요. 딱 우리나라처럼 돼요. 더 심한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돼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진입했어요. OECD 자살률 1위 하면 뭐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하면 말 다 했죠. 이 말 지금 들었으면요. 정치인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지금 당연히 계속 하고 있죠. 이제 다 그냥 혹시 1위 뺏길라나 하는 정도예요. 왜냐면 너무 계속 들으니까 1위 뺏기면 좀 서운할 것 같죠. 그 정도로 우리 계속 1위를 해왔으니까. 양궁 1위 뺏기면 서운하듯이. 의뢰의 우리가 1위려니 하고 살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게요. 그런 정도 지표에서 뭔가 신호가 왔으면요. 지금 온 국민 무슨 운동을 했었어야 돼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 뭐 한강 다리로 사람 잡으러 다닌다든가 이게 아니고 다리에 서가지고 자살을 막겠다 이게 아니고요. 희망을 계속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도 도입돼서 비정규직으로 사람 한 번 또 죽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같은 일하고요. 차별받는다는 건 이게 머슴이에요. 조선시대 때 머슴 노비들이라고 해요. 다른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잖아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학교 가면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한테도 무시당해요. 기간제라고 무시한다고요, 학생들이. 다 알아요, 이제. 요즘 애들은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알아요. 자기들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어른들 하는 걸 보고 배워요.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요. 일단 대통령 심각했죠. 그러면 대통령 그 수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하는 거 도운 사람들. 그거 알면서 또 자기들 이익만 취한 여당이 있죠. 그거 알면서 또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야당은 뭔데요? 저는 여당 책임 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야당들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야당이요, 그런 거 잡아내서 원래 이렇게 견제하라고 우리가 월급 준 양반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군주라면요. 내가 이번에 정권을 여당한테 줄 거야. 이 당한테 줄 거야. 너희 당한테도 이 정도 줄 거야, 힘을. 왜 주냐면 여당 견제해서 국민들 무시 못하게, 왕 무시 못하게, 국민이 왕이니까 잘 견제하라고 월급 준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야당이. 그러다가 이런 거 어디 언론사나 이런 데서 터트렸을 때 깜짝 놀랐느니 한데 말이 됩니까? 몰랐다면 야당이 똑같아요. 여당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나쁜 놈들이다. 근데 야당 몰랐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그러니까 반성할 거는 같이 반성하고요. 반성할 거는요. 나부터 통렬하게 반성하자는 거고요. 저는 대신에 반성만 하고 있을 일이 뭡니까? 바로 잡아놔야죠.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거냐. 그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 이런 게요. 바로 잡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거 우린 구경도 못 해보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산다고 믿고만 사는. 결국 여러분도 우리 전체가 여러분 전체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주의를 살고 있나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시죠? 라고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갔는데 황당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민주주의 합니다. 그러면 여기선 개념이 다른가 보다 하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조선시대마저도요. 가서 푹 치면요. 현명한 왕일 때는요. 푹 치면 왕이 다 들어주고 했어요. 신문고도 있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와대 메일 보낸다고 읽을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나아졌냐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좋아졌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예전보다 서비스 질이 어떻게 좋았냐. 민주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라고요. 군주시대 때도 세종대왕 같은 양반이 있었다고요. 이러시죠. 즉 양심적 리더가 통치할 때 그게 군주건 민주건 상관없이 국민들은 대접받았고요. 주인 대접받았고 양심적이지 않은 욕심 리더가 통치할 때는요. 제도 상관없이 어느 시대건 착취당했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역사에. 민주주의라는 것에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국민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선거를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원래. 이 민주주의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나이만 차면 가서 도장을 계속 찍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가서 계약 막 하고 온단 말이에요. 한 번 계약하면 5년간, 4년간 찍소리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는데 힘들어집니다. 일단 계약했는데 서비스가 불만일 때 아주 힘들어져요. 여러분 뭐 막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는데 과연 이제 상대방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의문이고 여차하면 물대포 맞고 잘못하면 비명 행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이 놓여 있다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해되시죠? 과연 이거 아주 저는 자본주의 논리로 좀 봐보세요. 이게 지금 돈 내고 뭔 지랄인지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계속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왜요? 자기를 또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 판이 깨지는 것 자체는 싫은 분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물론 양심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대다수는 이 판 안에서 지금 자기가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맛보고 계신데 배지 달고 내 국회의원 됐다. 국민들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 하는 데서 이 성취감을 맛보고 계신데 그거를 바꿉시다 하면 싫으시겠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죠. 싫겠죠. 내가 여기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그분들이 움직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한들. 시위한다고 해도요. 그때 넘어갈 수를 두지 그 양반들이 본질적으로 각성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지. 요 간단한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국회의원들이 이 말대로 각심하게 만들려면 국민들이 눈을 엄청나게 부릅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51% 얘기하는 51%가 아니라 양심이요. 한 10%만 뭉쳐도 무서워질 거예요. 금방 무서워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 문제 바라보실 때 작은 안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일은 뭐든지 해서 악에게 저항합시다 하는 거죠. 욕심꾼들한테 저항합시다. 욕심꾼들을 절대 우리 리더로 올려보내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당에서 하는 거는 명상이다 하는 것도 별게 아니라 양심과의 만남이에요. 욕심 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종일 욕심이랑 지내셨잖아요. 욕심 좀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 양심 만나는 시간 가지시라고 잠시 욕심에 대해서 몰라, 괜찮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욕심은 자꾸 뭐 달라고 하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욕심이 말을 잃습니다. 나 누군지 몰라. 욕심은 나이하는 마음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고 계시면 욕심이 작동을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계시는 분한테. 욕심은 결핍감으로 작동하는데 뭔가 부족해요라고 얘기할 때 욕심이 여러분이 괜찮아라고 해버리시면 욕심은 입이 딱 막히겠죠. 그렇게 해놓고 양심과의 좀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양심 너무 좋다 하고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양심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죠. 양심 만난 건 이제 1차로 중요하고 2차로는 양심대로 산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난 어떻게 살면 되나. 양심대로만 사시면 돼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생을 걸고 실험해 봤는데 양심대로만 사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이게 전 개인으로 실험해 봤는데 지금 사회에서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 양심적 선택만 계속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렇게 양심이 주도권을 잡는 세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요거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양심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했던 의문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이렇게 욕심이 창궐해 있는데 양심이 깨어있는 마음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나중에 연습을 자꾸 하니까 잡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는 매 순간 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양심 성찰을 계속하면요. 조금씩 능숙해집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이걸 온 국민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세력이 물러가고 양심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이게 나라로 확장돼서 이루어지면
양심적 리더들이 끝없이 양심 성찰을 통해서 국가의 현안들을 결정해 갈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여당은 당연히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고요. 야당도 각심하시라고 한 얘기가 야당이 다들 대선 후보다 보니까 대선이 다가워져서 이해는 되는데 자꾸 술을 넣고 계세요. 간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다 계산 때리고 있는. 계산을 때리지 말아보세요. 국민의 양심이 원하는 게 지금 뭡니까? 어떻게 이런 민주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느냐죠. 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뽑아줬더니 우리한테 주인 대접을 해달라는 건데 주인 대접할 연구는 안 하고 또 기다려달라. 잠깐만. 박근혜 대통령이요. 국민보다 최순실이어서 지금 욕먹고 있는 건데요. 지금 또 야당 지도자는 국민보다 대통령이 국민보다 당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열불이 안 납니까? 제 양심에서는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되지 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양심의 소리를 근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그럼 너는 뭔 계획 가지고 있었어? 없어요. 오늘 하루 내 양심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저는 제 양심에 충실한 삶을 살면요. 알 수 없게요. 카르마가요. 카르마 법칙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으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실험해 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를 믿고 실험해 보시라는 거지. 저를 믿고 그냥 실험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요. 원칙이 그래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꼼수 안 부리자는 거예요. 꼼수 부리면 안 돼요. 꼼수를 사람이니까 안 쓸 수는 없고 제가 꼼수 바람일 강의도 있죠. 꼼수도 잘 쓰면 좋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양심 따르지 않는 게 무조건 50% 넘어야 돼요. 무조건 양심 위주입니다. 양심 이하는데 뭔가 조금 방편을 쓰는 것 뿐이어야 돼요. 꼼수라는 건. 꼼수가 주가 되죠. 양심이 식어버려요. 자꾸 리더들이 지금 꼼수 부리면요. 국민들 양심이 식어버리든가 아니면 더 타올라서 정말 커지거나 뭔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면 국민들 양심이 죽어버려요. 아이고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거지. 여기가 헬이라서 이러네 하고 포기해버리시면 그러면 또 정치인들은 또 좋다고 할 거야. 국민들이 또 우리를 안 본다. 또 우리끼리 해먹자. 그럼 또 금방 주빌둥살둥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을 안 보잖아요. 금방 서로 친해집니다. 또 술 먹으러 다닐 거예요. 같이. 여당, 야당 같이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실제로. 근데 막 멱살 잡고 싸웁니다. 국민이 볼 때는. 안 볼 때는요. 왜 싸워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걸 유지하려면요. 국민이 끝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곤한 시스템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눈 뜨고 당하는 게 이런 시스템. 왕정은 군주정, 제가 자꾸 군주정하고 비교하니까 군주정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군주정은요. 그 나라가 군주 거죠. 군주가 잠 안 자고 신하들 감시합니다. 내 거니까. 근데 지금 주인이 여럿이죠. 너무 주인이 많으니까 누군가 감시하겠지 그러고 다 잡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군주정만 못해요. 군주정은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기업들은요. 함부로 못 해먹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공기업은요. 마음대로 해먹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지 않아요. 눈먼 돈이에요. 국민 돈은. 의자 싼 거 사도 될 거 비싼 거 삽니다. 그 예산 다 쓰려고. 눈먼 돈. 이런 짓을 사기업에서 했다가는 바로 걸릴 텐데 안 걸려요. 국민이 누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써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사기가 가능한 것이 공적 영역입니다. 공적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공적 서비스업을 담당할 사람들, 공무원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양심만 보자고 주장해요. 양심. 오로지 인성, 양심 봐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무슨 얼마나 천재가 필요해요. 양심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 돈을요, 국민들이 안 보는 데서 정직하게 쓸 사람들부터 뽑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건 유치원 때부터 이게 다 당연히 상식이 돼야 돼요. 초등학교. 민주주의가 뭔지 뒤늦게 알아요. 너무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내 세월을 다 민주주의에 산다고 착각하면서 보낸 뒤잖아요.
이런 제도 가지고 무슨 그 선진국을 논하고 선진국들도 답이 없는데 우리는 더 답이 없죠. 그래서 근데 저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만 따르시면 돼요. 지금 야당 리더들은요, 무조건 지금 사리사욕 편견 버리고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요, 국민의 가장 정당한 양심을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해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분이 국민들이 볼 때 알아볼 겁니다. 국민들이 저 사람이. 그러니까 긍정적 노력을 하면요, 결과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 판단하는데 신기하게 이 야당 리더들이 안 보여요. 몸을 사리면서 나만 찍으라고 합니다. 나만 찍으면 다 해결된다. 저는 제가 믿는 거는요, 양심이라면 온몸을 다해서요, 하늘을 설득하라는, 나는 양심을 지키겠다. 양심 지킴이라는 걸요, 온몸을 다 바쳐서요,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육바라밀을 따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하늘이 감흥하나 안 하나. 하늘 이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흥해요. 하늘도 감흥합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요, 보여줄 리더들이 양심 리더고, 그런 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리드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거 한번 보는 게 소원. 그런 분들. 근데 이런 어떤 양심이 아주 그 욕심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양심이 밝혀지기 제일 좋은 최적기에 또 꼼수 부리고 계신, 자기 계산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답답해서, 또 그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이런 기회에 양심만 따르는 모습 보여주면 본인 당락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 양심에만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한번 응해 보시면, 양심 노트 써가면서 이 나라나 그 본인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복이 올 텐데, 다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니까 제가 답답해서. 더 나은 분들도 있고, 가진 게 많은 분들은 또 더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근데 머릿속 복잡하고 다 그건 이해하는데, 자기 살자고요, 국민 양심 죽이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양심을 무엇보다 받들어야 돼요. 국민 양심을 가르치려고 덤벼요. 자꾸 이 진보 쪽 못된 게요. 국민 양심을요,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양심이야. 우리가 잘 알아. 너네는 우리만 따라와. 니네가 뭘 몰라서 그래. 국민 양심 귀한 줄 모르고요, 국민 양심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허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게 진짜 허상이에요. 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서. 대충 민주주의라니까 안 보이는 분들끼리 서로 지금 뭐야, 민주주의야, 그러고 사는 거야. 여기다 도장 찍어, 이렇게. 민주주의인데 왜 별로 나아진 게 없지 하면서 속고 계신 거예요. 양심 공부하다가 이런 게 보여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이면 또 제 가슴이 또 답답하니까 이렇게 토로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뭐 이런 걸 저는 무슨 좌절이나 뭐 비탄, 이런 온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항상 긍정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육바라밀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거 돌리는 게 육바라밀의 묘미입니다. 저는 개인 공부나 사회 공부나 저한테 똑같은 공부예요. 나라를 위해 제가 걱정할 때 제 육바라밀이 늘어요. 그럼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 내 공부거든. 재밌죠? 내 양심 좋자고 한 일이 나라에 도움이 돼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둘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도와드리는 일이 제 공부의 발전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진짜 하나라니까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왜 떠들고 있겠어요? 제 공부예요. 여러분한테 자명한 얘기만 하고 여러분 삶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양심 개발의 최고의 좋은 공부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제 육바라밀 배양하는 지금 공부입니다. 여기서 떠들고 있는 게. 이 공부가 서로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되지 못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는데 우리 양심이 만족한다, 내 양심이 다 개발됐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웃이 가난한데 나는 양심을 잘 닦았다, 이 말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공부란 건 이런 겁니다. 오셔서 양심 찾고, 몰라 괜찮아로 양심 찾고, 양심 성찰로 양심의 뜻을 이해하는 거. 이게 공부 다 아닙니까? 호흡은 기운 좀 차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밀고 나가거든요. 힘이 없으면
다 좋은데 힘이 없으면 여러분 방에 누워 계셔야 돼요. 막 뜻은 막 천하를 경영할 수 있겠는데 체력 딸리면 누워 계시듯이 기운 딸리면 양심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판단도 못 내려요. 기력 딸리면. 그래서 판단 잘 내리고 정진하시라고 이 호흡을 권하는 겁니다. 기운. 단전이 빵빵해야 그런 정신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밥은 몸을 위해서는 밥을 먹으면 되지만 정신력은 이 호흡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로지 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 양심 학교고. 예, 마치겠습니다.